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수능 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서울시립대를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아니면 연고대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정작 이제 수능에서 서울시립대를 가시는 분들은 나는 서울시립대를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립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를 고려하셨던 분들이 실제 수능 가면 서울시립대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점적으로 잘 안 맞을 텐데 나중에 이제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올렸었던 영상을 한 번쯤 보시면 한 대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시가 입시 기간의 데이터의 의존도가 높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보다 나 몇 점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어. 이것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학에 대해서 깊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한 대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분석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정시의 경향이라든가 흐름 또는 빈 곳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전략적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립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024학년도에 수시와 정시에서 합격해서 수시와 정시 전체에서 선발한 인원은 1747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위에 우리가 봤었던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이런 대학들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립대는 특히 가군에서 보시면 정시에서 보면 가군에서 69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 657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는 대부분 나군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가군이 109명에서 69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 가군의 실기 전용으로 86명을 선발하는데 이런 변화는 2023년도 예술체육대학 가군에서 일반에서 56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109명 안에 56명이 예술체육대학 선발 인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2024년도로 가게 되면서 가군의 실기 실적 전형이 신설이 됐고 이 86명으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8명에서 86명으로 늘은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결국 예술체육대학이 2023년도에는 109만 안에 포함이 되어졌었는데 2024년도로 가면서 실기 실적 전형이 새로 신설이 돼서 바뀐 거다. 보기 때문에 결국은 가군과 나군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시면. 자, 전형 변화 보면은 가군은 일반 전형이 109명에서 69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술체육대학 가군의 일반에서 58명 선발하다가 2024년도로 가면서 가군 실기 실적 전형이 신설이 됐고 그러면서 86명이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109명에서 69명이 줄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립대학교 가군에 첨단융합학부가 신설됩니다. 올해 특히 신설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20명을 뽑고 3개의 학과에서 20명을 뽑아요. 이렇게 신설학과가 만들어지면 그 신설학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그 신설학과로 인해서 그 가군, 서울시립대학교 또 가군에서 선발하는 경희대 같은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학과가 발생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군에서 뽑는 학과는 도시행정학과, 자유전공, 인공지능과 첨단융합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시행정학과는 지금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35, 30, 15, 20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보시면 도시행정학과는 국어와 수학이 35, 30인데 국어 반영 비율이 35%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자, 자유전공학과는 국어 35, 수학 40, 영어 15, 탐구 10%니까 영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매우 적고 상대적으로 뭐의 반영 비율이 높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계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이 몰릴 수 있는 지점에 해당이 되고요. 인공지능과 첨단융합학부는 국어 그리고 수학은 미적과 기하를 반영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지원하실 수가 없고 영어 10%에 탐구의 30%니까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이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나군 일반 전형은 684명에서 657명으로 모집 인원이 소폭 줄었는데 특징은 서울시립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인문 1, 인문 2, 인문 3, 자연 1, 2, 3, 스포츠 과학 또는 음악까지 따지면은 결국 모집 단위에 따라서 계열에 따라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서울시립대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세분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인문2예요. 인문2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 다시 말하면 교차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학과에 해당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자연 1이죠. 자연 1이 특히 미적 기하가 40%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 1에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은 상위 구간에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앙대 이상의 지점에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의 1이 충원율이 비교적 높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스포츠 과학은 국어 40, 그 다음에 수학의 35, 영어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립대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집 인원이 비교적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가군과 나군의 분할 모집한다 하더라도 가군의 선발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상 나군 중심으로 선발하는 대학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인문 1, 2, 3, 자연 1, 2, 3, 디자인, 스포츠, 음악으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매우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의 특징에 가장 적합한 학과가 어디냐, 이 부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나에게 유리한 지점이 모두에게 유리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점. 아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지원의 가장 어려운 점은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가 너무나 높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똑같은 판단을 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점이. 그게 바로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열 2를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인문계열 2는 경제, 세무, 경영, 자유전공, 도시사회학, 융합전공학부, 그 다음에 국제도시개발학과인데 여기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지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1, 2, 3가 있는데 특히 자연계열 1, 자연계열 1이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상위 대학, 다시 말하면 중앙대학교 이상의 지점이 결국은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지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교차 지원을 통해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점이기 때문에 상위 학과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2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수학이 35%, 그 다음에 탐구의 35%를 반영하고 있고요. 자연계열 3는 수학을 확통, 미적, 기하를 다 반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탐구는 이제 사탐과 가탐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학교가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반영 비율이 15%, 10%를 반영하고 있고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구간이 인문계열 2에서는 영어를 25% 반영하고 있고 디자인학과와 스포츠학과에서는 30, 25%를 반영하니까 이렇게 디자인, 스포츠과학, 그 다음에 인문계열 3에서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지만 나머지 학과에서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영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1, 2, 자연계열 1, 2를 보면 인문계열 1, 2에서는 1등급이 150점, 2등급이 148, 3등급이 144, 4등급이 140 정도, 그리고 5등급이 136이기 때문에 4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도 140점, 150점 만점에서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 간의 점수 폭이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어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적다라는 개념이 수학과 국어에 비해서 적다라는 의미예요.
그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어, 수학, 탐구. 이게 대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어, 수학, 탐구를 봤더니 이게 100분위가 90%다. 92%다. 표준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러면 그거로 대학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대학이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 영어라는 점수가 미묘한 점수 차이지만 이게 결국은 합부를 결정하는 점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150점 만점에서 4점 차이라 하더라도 이 점수가 결국 매우 중요한 점수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부는 영어가 실제 반영비율이 높지 않다. 이 영어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거는 전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전체로 봤었을 때는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향력이 떨어지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을 결정하고 그 대학 내에 학과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동일한 또는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을 거고 이때 발생이 되어지는 4점의 점수 차이는 엄청난 점수 차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의대 합격을 희망한다면 대부분이 영어로 1등급을 반드시 마셔야 돼요. 더군다나 올해 수능은 수학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표준 점수를 발생시키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킬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점들이 제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사실상 한 과목의 표점이 매우 높고 그 과목을 통해서 상위권을 구분짓는 그런 수능이 아니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 전체적인 과목의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어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다시 말하면 영어가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상위 누적 비율이 7%나 5%가 아니라 5% 이내의 4% 구간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의대 원서 쓰는 학생들도 실제 수능 1등급을 못 맞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의대권에서 지원폭이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이기 때문에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지금 봐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 성적, 영어 공부 좀 잘하셔가지고 꼭 1등급을 맞기를 바라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내가 본 수능의 결과값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2월 인원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수시의 2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3일 날 정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보통 12월 30일이나 12월 29일에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지만 그걸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서울시립대학교도 2021학년도 수시 2월 인원이 107명이었어요. 이때는 이 정도 되어지면 영향력이 크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22학년도에 42명, 2023년도에 15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정도의 인원이라면 수시 2월 인원 여부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원서 지원에 대학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시 원서 접수 보지 않고 원서를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수시 원서 접수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되는 시점이 12월 30일이면 원서 접수는 1월 3일이니까 결국 원서 접수할 때는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확인한 상태에서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수시 인원, 다시 말하면 최종 인원 확인하지 않고도 우리가 수능 시험 보고 나면 12월 8일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씩 지원 대학에 대한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12월 30일까지 모든 걸 멈추어 둔 상태에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만큼 수시 2월 인원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차 지원의 비율을 보면 서울시립대가 교차 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가 교차 지원을 보니까 2023년도에 54.8%,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49%, 경희대학교가 54%, 한국외대가 30%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2023년도에 비율이 보니까 63.3%예요. 그렇죠? 자, 교차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상보다 수능 시험을 잘 못 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대학 중심으로 일단 붙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재수해서 자연계로 상위권 대학 갈 거야. 이런 주의가 대부분이죠. 또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수능 시험을 잘 봤어.
또 생각보다 교차 지원에 유리하게 시험을 잘 봤어.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교차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위권 대학에 붙이자. 이거잖아요. 그럼 상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점이 중앙대 이상의 지점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의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이상의 지점의 대학에서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다.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로 가면서 교차 지원이 높은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서울시립대가 교차 지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비율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차 지원이 가장 유리한 지점은 인문계열 2예요. 인문계열 2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를 반영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또 인문계열 2는 경제, 세무, 경영, 자유전공, 도시사회학, 또 도시, 국제, 도시개발학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해서 실제 합격을 해도 학교를 다니기에 어느 정도 적합성이 나오는 자연계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 1, 인문 2, 인문 3 이렇게 세 개로 모집 단위를 나눠서 선발하는데 인문 2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인데 교차 지원의 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2023학년도 인문계열 총 선발 인원이 341명이에요. 서울시립대, 가군, 나군 합쳐서 인문계열 선발 인원이 341명이고 이 중에 인문계열 2의 선발 인원이 199명. 그러니까 인문계열 2의 비율이 58.35%예요. 58.35%. 그런데 서울시립대 인문계열 선발 인원 341명 중에 고차 지원의 비율이 61.5%라는 얘기는 결국은 인문계열 2의 선발 인원 58.5%, 58.35%를 초과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열 2에서만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열 1이나 인문계열 3에서도 교차 지원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인문계열 2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교차 지원, 자연계열 교차 지원의 합격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2로만 보면 교차 지원의 합격 비율이 최소한 80% 정도는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결국은 경희대학교 교차 지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에 교차 지원의 비율이 39%거든요. 경희대가. 그러니까 경희대보다 서울시립대의 교차 지원의 합격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계열 2의 원서를 쓸 예정인 학생들은 뭘 염두에 둬야 되냐?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다. 교차 지원의 합격 비율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우리가 꼭 보셔야 되고 더군다나 서울시립대는 영어나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그중에서도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큰 지점이 바로 교차 지원 2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올해 수능이 작년 수능과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점들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한국외대 여기가 이제 세 개의 대학이 어떻게 보면 상위 스카이라인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라고 한다면 그 밑에 스카이라인이 어디냐 그러면 경희대, 시립대, 외대거든요. 이 중에서 대학의 선호도가 어디냐? 그럼 일반적인 학생들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꼽아요. 시립대의 순위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대학교 자연계 교차 지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경희대보다도 높고 경희대보다도 높고 그 다음에 외대보다도 높다는 점을 이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시립대가 경희대보다 조금 낮은 지점에 백분위가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충원율이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교차 지원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립대학교는 외대나 경희대학교보다 교차 비원의 합격 비율이 높다는 점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시립대를 만약에 이제 가군에서 원서를 쓴다고 고려를 해봅시다. 서울시립대 가군은 학과가 몇 개 없어요. 도시행정학과, 자유전공, 첨단융합, 인공지능이고 첨단융합이 2024학년도에 신설되어지는 전형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가군의 서울시립대학교를 썼다. 이거는 사실 선택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립대를 원서를 쓰고 나면 나군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학생들이 서울시립대에서 서울시립대로 이동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립대에서 이화여대로 이동하는 방법. 그러고 나면 다군의 선택지는 사실상 한국외대밖에 없어요. 경희중앙대까지 원서를 써서 합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시립대학교 가군의 도시행정, 자유전공, 인공지능, 첨단융합과 같은 좋은 학과, 관심 있는 학과들이 몰려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매우 어려운 지점이다. 꺼리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시립대로 원서를 쓰는 것보단 차라리 어디에? 한국외대에 원서를 쓰거나 경희대학교 하위학과에 원서를 쓰고 나군에서 상향을 치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시립대학교 이 4개의 학과는 원서 지원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절대로 안 쓰겠죠. 상위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성적,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한 학생들의 성적의 폭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눈치 작전도 그만큼 좀 더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분들은 이 가군을 우리가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군을. 자, 서울시립대학교 가군은 지금 보면 도시행정, 자유전공, 인공지능이 합격자의 100분위 점수가 89%에서 85% 정도의 100분위가 나오는데 학과가 3개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100분위 분포폭이 매우 크죠. 그죠? 가장 높은 지점은 89%, 가장 낮은 지점은 85%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나군은 100분위가 88에서 86 정도의 100분위 점수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군의 상위 학과들이 몰려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분위가 매우 높은 지점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나군의 서울시립대를 쓰게 되어진다. 그럼 나군의 서울시립대를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건국대에서 서울시립대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두 번째는 문과 같은 경우는 한국외대에서 서울시립대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서울시립대에서 서울시립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자, 서울시립대에서 원서를 쓰시고 어디로 빠져나가면 대표적으로 대부분 경희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학생들이 경희대에서 서울시립대에서 중앙대로 빠져나가기 매우 어려워요. 점수가 크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 중에서 자연계열 1, 다시 말하면 수학과 탐구의 반영비율이 높은 지점의 학생들은 중앙대학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위 구간의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립대학교의 원서를 나군에 쓰는 학생들은 건국대나 한국외대나 경희대 하위 구간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 빠져나가는 지점은 경희대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중앙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립대의 원서 지원의 폭이 좁아요. 서울시립대도. 경희대학교도 원서 지원의 폭이 넓지 않고 중앙대도 원서 지원의 폭이 넓지 않아요. 결국은 대학의 기준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이 라인을 중심으로 상위대학과 중위대학이 구분짓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희대나 한국외대나 시립대는 원서를 쓰고 상위 구간으로 이동하는 지점이라고 보다는 하위 구간에서 몰려드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또 매우 치열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자 70% 100분위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유전공, 그 다음에 도시행정, 인공지능까지가 100분위가 한 89%에서 95% 정도 되고 인공지능이 가장 높아요. 90.3%,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 85.5%의 100분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군의 인문계열은 88%에서 86% 정도의 100분위를 보여줘요. 가장 높은 구간은 89.7%의 국제관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지점은 도시사회가 85.5%. 수능시험 아직 안 보셨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시립대 정도 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100분위 약 88에서 89. 여기서 100분위라고 한다면 국어, 수학, 탐구 2개 과목의 100분위 합을 따졌을 때 한 88% 정도 되면 서울시립대 정도의 합격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준 점수는 매년 바뀌니까 표준 점수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100분위는 대부분 고정값이기 때문에 100분위로 대략적으로 지원 대학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군의 자연계열은 가장 높은 학과가 컴퓨터학과가 90.8%예요. 90.8%. 가장 낮은 학과는 통계학과가 84%인데 그래서 100분위 약 90%에서 86%의 100분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군에서 특히 자연계열의 충원율이 많이 높아졌죠. 전년도에 39.32%에서 2023년도에 61.18%로 21.86% 100분위가 높아졌고요. 충원율이.
인문계열은 전년도에 45.23%에서 2023년도에 51.28%로 6.05%. 인문계열은 충원율이 큰 변화가 없는데 자연계열은 충원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충원율이. 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입시 결과에서는 가군의 인문계열의 경쟁률, 그 다음에 환산 점수, 백분위, 충원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내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군의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관계가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백분위 89.7%고 그 다음에 도시사회학과가 85.5% 가장 낮은 지점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시사회학과가 2023학년도에 백분위가 85.5%로 가장 낮은 과라고 해서 이게 2024학년도에도 가장 낮은 과는 아니다는 점. 항상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대학들의 구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원서 지원에 따라서 구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점이니까 서울시립대학교 무슨 과에 붙을 수 있어.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내 점수가 서울시립대학교 원서 점수를 환산했었을 때 925.7점이야.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가 전년도에 925.5점이었어. 그러니까 영문학과의 원서를 쓰면 이 점이 높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면 영문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영문학과의 점수가 925점이라는 점수가 작년에도 925점, 올해도 925점, 내년에도 925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서 지원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느냐, 하위권 학생들이 몰리느냐, 경쟁률이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변동하기 때문에 구간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능 시험 보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갖게 되면 지원 대학은 결정할 수 있는데 학과 결정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내의 학과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제가 작년에 찍었었던 추가 합격 정시 지원 전략 거기에서 모집 단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의 자연계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학과가 백분위가 90.8% 쭉 내려와서 공간정보공학과가 백분위가 86.3%의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서울시립대를 지금 서울시립대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죠. 없다는 얘기는 상위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울시립대를 생각도 안 하고 계실 거고 또 서울시립대를 가고 싶은 분들은 실제 수능 가면 서울시립대 갈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립대를 간다 안 간다를 결정할 수 없는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서울시립대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 실제 그 성적이 나왔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 예상했었던 것보다 수능시험을 못 본 학생들인 경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상향 지원의 의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나는 평상시에 의대를 갈 수 있어. 또는 약대를 갈 수 있어.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데 실제 수능을 봐서 백분위가 88, 89% 백분위가 나와서 서울시립대의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틀림없이 이런 분들은 어딘가에 안정 적정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을 생각하실 거예요. 반드시 추가 합격을. 이럴 때 하이프 리뷰 정시 컨설팅 꼭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